안녕하세요. 이PD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 후 짐 정리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요양병원은 이름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질환에 대해 치료받는 전문병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분들이 많이 입원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 비해 수술은 전혀 하지 않으며 외래 진료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 간호사의 수와 기타 직군 인력의 수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요양병원의 등급 여부와 위치 찾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주소는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반면 요양원은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닌 생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진행되는 시설입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지만 상근 간호사는 꼭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식대는 본인 부담이고 그 외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이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전에는 요양원 입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4시간 전문가가 돌봐준다는 장점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해서 점차 인식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국가에서 80% 자금 지원을 해주며 본인 부담금은 20%로 부담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인해서 원한다고 해서 모두 입소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정해진 요양원 입소 자격을 충족해야만 입소가 가능한데요. 그럼 요양원 입소 자격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양원 입소 자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기초생활수급권자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단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및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바탕으로 판정위원회가 해당인의 상태를 심의 판정하여 요양원 입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며 이때 1에서 2등급은 요양원 입소 자격을 부여받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유효하고요. 이때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 요양기관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요양원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가 홈페이지 주소이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상담실, 검색 서비스, 장기 요양기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요양원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선정하셨다면 요양원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양원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이 진행되고 나면 어르신들이 쓰시던 짐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보통 재산적 가치품들, 예를 들어 기금속, 현금, 통장, 도장, 부동산 계약서, 보험증권, 채권, 기타 서류 등은 보통 가족분들이 미리 챙겨가시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혹시 작업 중 발견되더라도 가족분들에게 모두 돌려드립니다. 무료 방문 견적을 통하여 가족분들과 작업 날짜 및 작업 범위 등을 협의하고 견적을 내드립니다.
보통은 사시던 살림들은 모두 처리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쓰실 물건들은 미리 정리하여 가져가시거나 처리하시고 남은 폐기물과 폐가구, 쓰레기 등의 처리를 말씀하십니다. 요양원 입소 집정리나 쓰레기 청소 또는 유품 정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처음은 집안의 잔짐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쓰레기 양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 단계는 1단계 쓰레기 수거, 2단계 폐기물 처리, 3단계 청소, 4단계 정리, 5단계 소독 순으로 진행되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집은 성남에 소재한 집인데요. 따님께서 의뢰해 주셨어요. 작업의 내용은 첫 번째 내부 일부 물품 제외하고 전부 폐기, 두 번째 블라인드 철거 후 폐기, 세 번째 기본 청소 요청하셨고요. 진행 과정을 보시면 작업 전 모습인데요. 현관 입구 화면이에요. 전부 폐기 요청하셨고요. 거실은 일부 물품 제외하고 전부 폐기, 주방은 전부 폐기, 안방은 붙박이장 제외 전부 폐기하고 두 번째 침실, 세 번째 침실 전부 폐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침실 일부 물품 제외하고 전부 폐기 말씀하셨어요. 안방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 전부 폐기 말씀하셨고요. 베란다와 다용도실 전부 폐기, 그리고 두 번째 베란다 전부 폐기 말씀하셨어요. 작업은 주변에서 잘 모르실 정도로 신속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게 진행하는데요.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분리하고 쓰레기 중에서도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분리가 되지 않는 혼합 쓰레기도 따로 분리 작업을 하고요. 이것들을 분리하여 마대자루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분리를 진행하고 가전제품들은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하셨으면 폐기 장소까지 내려다 드립니다. 가구들은 보통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데 만약 골목이 협소하여 저희 업체가 수거해 가기를 원하시면 차량비 등과 처리비 등이 추가됩니다. 집안에서의 반출이 끝나면 청소를 하고 고객님들께 확인을 받고 현장에 못 오시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드리고요. 지금 모습은 물건 반출이 끝난 후의 모습인데요. 현관 입구, 거실, 주방, 안방, 두 번째 침실, 세 번째 침실, 네 번째 침실,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큰 베란다, 작은 베란다, 세탁실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반출과 청소가 끝나면 대금 정산을 받고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들은 폐기물 수집업체로 가서 폐기물 처리비를 납부하고 일을 끝마칩니다. 항상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객님의 입장에서 두 번 손 가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은 싹쓸이 빈집 마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했는데요. 이제 자주 고객님과 소통하는 EPDD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싹쓸이 빈집 마스터는요. 유품 정리, 쓰레기집 정리, 빈집 정리, 이민 정리, 이사 폐기물, 폐가전 수거, 폐가구 수거, 가정 폐기물, 이혼 살림 정리, 요양원 입소 살림 정리 등이 전문 분야입니다.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확실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보답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밑에 설명란에 전화 바로 걸기 버튼이 있고요. 대필 전화나 직통 전화 편하신 대로 전화 주세요. 밑에 홈페이지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둘러보시고 언제라도 상담 전화 주세요. 동영상이나 사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견적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전화 통화 부담스러우시면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궁금하신 점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언제라도 친절히 답해드려요. 이제 끝마칠 시간이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